안녕하세요. 화담TV 법무법인 화담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예, 정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재개발 지역의 명도 소송에 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예, 지금 첫 번째 재개발 지구의 명도 소송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재개발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명도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은 가장 흔한 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임차인한테 임차보증금도 다 돌려줬고 모든 비용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이 거기에서 안 나가고 살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서 나가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 위에 무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달라라는 그런 게 명도 소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재개발 지구에서는 명도 소송은 그렇게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수용 지역에 명도 소송이 많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동안 저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동안 진행해오는 여러 LH, SH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명도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그 지역의 모든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집이 안 남았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도 소송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재개발 지구는 솔직히 지금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명도 소송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명도 소송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보상금을 공탁을 한 후에 나가야 될 시점에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을 가보면 모든 청산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명도 소송을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현금 청산자들한테 모두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권만 얻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서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면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을 득한 자는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그리고 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에 의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를 보면 현금 청산자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나 그 권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들 당신 일단 나가주세요라고는 너무 당연한 건데, 청산자들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살고 있으면 그에 따라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한 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소송을 모든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법원이 그러면 그런 소송을 받아준다는 건가요? 실제 제가 처음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의아한 점이었어요. 저는 그런 소송 요건에서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즉시 기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직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고 일단 뭐 받아서 기다려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를 굉장히 했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힘든 점을 봤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공탁을 하고 나면 바로 부동산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네. 왜냐?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지만은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가 한 달, 두 달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각종 이자의 부담, 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빨리 내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탁이 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첫 번째 기일이 열리고 판결되기까지 보통 7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보고자 편법으로 우선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당신은 언제 돈을 빌려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재개발 조합은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은 명확 관화하다.
확실하다라고 해서 그런 소송을 받아주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수용 재개를 후 보상금이 공탁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공탁을 하지 않고 네.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조합에서 만약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용 재개를 실효가 되는 시점까지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도소송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 기일을 잡지 않고 계속 재판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청산자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이건 기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00%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문제점이 있나요? 예. 조합은 여기서 만약 기각이 될 경우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은 항소 기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도중에 수용 재결이 결정되고 공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은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패소한 청금 청산자는 1심과 2심을 합하여 모든 소송 비용을 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1심에서 승소를 청산자들이 한다고 해도 결국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다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네요.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의 재판부들도 이걸 잠시 항소심을 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1심에서 보류를 하고 추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속으로는 답답하지만은 1심에서 즉각적인 판결로 기각을 구하기보다는 공탁이 될 때까지 재판을 약간 추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보류를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현금 청산자들은 명도 소송이 들어오는 순간 좀 숨이 막히고 매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이 소송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금 청산자들은 제약을 많이 당하고 재판부도 어쩔 수 없는 불가결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좀 뭔가 좀 압박을 가거나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상금 증액 문제를 수용 재개를 보상금이 공탁되고 나면은 그 네. 공탁금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네네. 있어요. 그죠? 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명도는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땅은 내주고 이의 신청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내 집을 내주면 그 집이 온전하게 있을까요? 그 집은 없어졌는데 나중에 증액은 하겠죠. 하지만 그 집은 없어져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갔을 때 목적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조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증거보전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이의 신청을 듣고 소송 절차를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증거보전이라는 절차를 서둘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일반 분들이 이 증거보전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이런 불가능하죠. 절차가 있는 것 자체. 네. 그렇다면은 수용 재개금 받고 강제로 쫓겨나는데 건물명도 소송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 일어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눈을 뜨면은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는 법률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상금 공탁 전에는 어쨌든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법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시간이 소송적인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하면은 소송 간편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상금이 공탁되고 나서 그 보상을 가지고 불과 1, 2개월 내에 다 이사가는 분들까지도 이런 소송에 휩싸이게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제를 다룬 것은 명도소송이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입법적인 조치도 없었고 제도의 개선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 청산자들이 이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재개발 지역에 계신 현금 청산자분들 그 명도 소송을 당하셨다면은 오늘 방송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법무법인 화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하는 화담TV가 되겠습니다. 네, 화담TV 신유진 변호사. 정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